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병원이라고 하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정파적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 특성에 따른 시청 행태를 분석하는 걸 연구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그리고 정치적, 미디어 이용 특성 변수를 사용해서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정치적, 그리고 미디어 이용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그런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단 연구 맥락을 살펴보면은요, 예, 이제 정파적 유튜브 채널이란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일단 정의부터 살펴보자면, 특정 정파적 관점에 기반하여 저널리즘 콘텐츠를 전달하는 개인에 의해 제작되는 유튜브 채널의 한 유형을 저는 정파적 유튜브 채널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유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 색깔을 띤 채널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정파적 유튜브 채널들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많이 논의가 되는 이유는 이런 이런 채널들이 뉴스와 특히 정치 뉴스 그리고 정치적 그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같은 오정보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는 특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정파적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들의 그 규모가 매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걸 보면 이 빨간 선을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2010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한다는 사람들의 그 숫자 혹은 비중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한 최근 기록을 보면 45%에서 53%까지 유튜브에서 뉴스를 소비한 경험이 있다라고 리포트가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한국의 예시만 본 거고, 오른쪽 패널을 본다면, 이제 이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45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조사인데, 다른 45개국의 평균을 본다면, 이 빨간 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뉴스를 소비한다라는 사람들의 응답 비율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나타내는 요 왼쪽의 그래프는 조사 대상국 약 45개국 중에서도 탑5 혹은 탑3 안에 드는 규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53% 작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53%에 달한다는 건 그러니까 즉 인구의 절반 정도, 성인의 절반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고 답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질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파적 유튜브가 그럼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라고 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로서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뉴스든 엔터테인먼트든 어떤 정치적 이벤트나 소식을 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치 지식을 전달받고 또 혹은 정치적 관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어떤 일반적인 저널리즘 관점과 달리 특정한 정파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정파를 보호하거나 또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나 허위뉴스, 허위 정보 같은 오정보를 확산시키는 채널로서 이 정파적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과 이제 어떤 사회적인 걱정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관점에서 또 극단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소식을 전달하다 보니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혹은 감정적으로 양극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이 결국 어떠한 이롭거나 해로운 효과를 창출을 해내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요것을 검증해 보는 걸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저는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연구 문제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행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 성,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과 같은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문제로서 개인의 정치적 특성은 또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걸로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개인의 정치적 특성이라는 건 이제 개인의 이념 성향, 정당 지지도, 정치적 효능감,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 지식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 문제로서 개인의 미디어 이용 특성이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행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미디어 이용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통 뉴스 미디어 이용량과 온라인 뉴스 미디어 이용량, 그리고 미디어 편향 인식, 즉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특정 시각에 편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또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서베이에 기반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샘플의 규모는 20대부터 69세까지를 포함한 성인 808명, 한국의 성인 808명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표집 방법은 이제 성과 연령비를 반영한 쿼터 샘플링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 종속 변수의 경우 이제 변수 측정을 본다면 종속 변수의 경우 지금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행태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채널에 노출된 여부, 그리고 채널의 범위, 그러니까 시청하고 있는 채널의 개수, 그리고 시청량, 시청 시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시청 행태로 조작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식은 이제 설문을 할 때 귀하께서 최근 일주일간 시청 경험이 있는 정치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을 모두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이외의 채널에서 유튜브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다면 그 채널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타 채널을 이제 여기 기타 채널도 여기 보이시죠? 선택한 후 기입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이제 여기 기타 채널의 경우 약 808명 중에 21명 중이 기타 채널에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808명의 응답자 중 544명의 응답자가 즉 응답자의 67% 정도가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인 걸로 분류가 되었고 나머지 264명, 즉 33% 정도는 비시청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유튜브 채널 이 시청자들이 시청한 채널의 개수, 즉 채널의 범위는 약 2.3개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약 52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측 변수로 사용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 조사에서 여성이 약 49% 정도였고요. 연령의 경우 뭐 평균 45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은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이제 6단계로 나눠서 200만 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리커트 타입의 척도를 사용하여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6가지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념 성향 강도의 경우 이제 0부터 3까지 숫자를 활용해서 0은 중도, 뭐 1은 뭐 다소 아주 약하게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다. 그리고 3은 매우 진보적이거나 매우 보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성향의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있다면 양당을 어느 정도로 지지하느냐라고 했고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더불어민주당을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하는 정도, 그리고 7에 가까울수록 이제 보수당 당시,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을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한다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의 경우, 이제 나는 정치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내 의견을 잘 밝힐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네 가지 진술문을 통해서 측정을 했고, 그래서 이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1부터 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관심의 경우 나는 정치 현안 및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정치 현안 및 정치인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두 가지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대화 빈도의 경우 나는 평소에 가족 및 지인들과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평소 가족 또는 지인들과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를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식의 경우 이제 5개 문항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하고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의원의 수, 그리고 현재 국회의장의 이름,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의 이름, 그리고 한국 국회의원의 규모, 대법원장의 이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입식 형태의 문제로 예, 아, 여, 아, 아, 객관식 사지선다의 문제로 제시하였고, 그래서 각 문제의 정답을 맞힐 경우 1점을 부여하고, 틀린 경우 0점을 부여한 뒤에 총 합산 점수를 정치지식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측 변수인 미디어 이용 행태에 관련해서는 총 3가지 변수를 투입했는데요. 전통 미디어 이용량은 이제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보거나 들은 일평균 뉴스 이용량의 총합을 전통 미디어 이용량 변수로 사용을 했고요. 비슷하게 온라인 뉴스 미디어 이용량은 뉴스 수집 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루 평균 얼마나 뉴스를 보는지를 측정한 그 분수를 요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편향 인식, 즉 언론 편향 인식은 이제 대다수의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뉴스는 내가 가진 관점과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뉴스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내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 보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3가지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에 기반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경우 분석 방법은 지금 요 3가지 큰 틀에서 3가지 예측 그 변수들이 또 그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행태 또 3가지로 구분되는 그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게 이제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여부와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규모의 경우 영포화 포화종 회귀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3가지 예측 변수가, 3가지 종류의 예측 변수가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량에 미치는 영향은 OLS, 일반적인 회귀 모형을 통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일단 그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의 경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그래서 일단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이제 응답자들의 연령만이, 나이, 연령만이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행태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가능성이 더욱 낮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시청하는 채널의 가짓수 또는 시청 시간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제외한 다른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 음, 그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특성을 나타내는 여기 변수들의 경우 여기서는 일단 정당 지지도 관련된 관련해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들이 조금 발견이 되었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지지할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청하는 그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지지할수록 시청하는 채널의 개수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가능성 그리고 시청 규모, 그 채널의 개수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대화의 빈도가 정치적 관심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또 그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채널의 개수도 높아졌고요. 비슷한 측면에서 정치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채널 안의 시청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시청하는 채널의 개수가 더욱 많았고 시청 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통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청량은 굉장히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뉴스 미디어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그 시간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디어 편향 인식이 높을수록 시청하는 채널의 개수 그리고 시청하는 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그 정치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접속하는 행위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증가하지만 유사한 채널들을 더욱 다양하게 탐색하고 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소비할 가능성은 이제 나이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욱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저연령층일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쉽게 접근하는 반면 가볍게 소비한다.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지만 한 번 노출되면 충성심을 갖고 더욱 다양하게 시청하는 그 중시청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비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시청하는 채널의 범위는 더욱 높았죠. 그래서 그리고 정치적 관심의 정도, 또 정치 대화의 빈도, 정치 지식의 수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관여층일수록 좀 더 다양한 채널들을 소비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뉴스 미디어 이용량은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 여부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었죠. 네. 그래서 이 경우 두 미디어 유형이 접근성 측면에서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통 뉴스 미디어 이용량과 온라인 뉴스 미디어 이용량이 모두 정파적 뉴스 채널 시청 시간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죠. 파지티브한 관계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건 전통 매체 혹은 온라인 매체에 해당하는 어떠한 형태의 뉴스 미디어든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정파적 유튜브 채널 또한 장시간 헤비하게 시청한다라는 걸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현재 언론 매체가 전반적으로 나의 관점과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강할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의존하는 강도 또한 높아진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 및 함의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